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지역 방송 3사가 함께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을 맡은 황수동입니다. 이번 토론 방송은 4월 10일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CJB와 KBS 청주, MBC 충북을 통해 동시 생중계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청주 서원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모시고 60분간 진행됩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두 분의 토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모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출마 이유와 포부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청주시 서원구민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김진모입니다. 저는 오늘 제 부모님과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고향 서원을 다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과 직장이 늘고 있습니다. 중부권 메가시티의 중심, 인구 100만을 앞둔 활기찬 도시입니다. 하지만 서원은 다릅니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텅 빈 상가가 서원의 쇠락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서원의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수십 년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서원의 민주당 20년, 그만하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과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집권 여당의 강한 후보인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곳에서 나고 자라는 동안, 경양 각지에서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고향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제 인생을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깃들여 살아갈 살기 좋은 청주, 서원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서원구민 여러분, 서원구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이광희입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0.73%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2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민들의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살림살이는 절망스러워졌고 최악의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수출은 폭망하고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있으며 직장인의 월급은 줄어들었습니다. 무섭게 오르고 있는 물가 앞에서 가족들 먹일 사과 한 알, 대파 한 단 사는 게 무섭습니다. 정부는 돈이 없다고 복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예산 삭감의 피해자는 바로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럼에도 부자 감세 정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과 2년도 안 된 검사 독재 정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던 대한민국은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대통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을 뿐만 아니라 굴욕적 친일 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태원 거리에서, 오송 지하차도에서 꽃다운 청년들의 목숨이 사그러졌지만 정부는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국방부 장관을 오히려 해외로 도피시켰습니다. 이번 선거는 무도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준엄한 국민의 뜻을 전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 선거이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저 이광희가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후보들이 내건 대표 공약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잣대가 되는 만큼 공약 발표 후에는 검증 토론이 바로 진행되겠습니다. 공약 발표를 들으시고 상대 후보는 2번의 공약 관련 질문을 하실 수 있고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의 공약 발표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네,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치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감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원도, 도지사도, 청주시장도 시민이 소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원이 예외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국회의원을 만들 수도 있지만 소환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공약합니다. 둘째,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즉 공수처법을 개정해 비리검사의 처벌을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더 가중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비리에 연루된 검사가 선출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어떤 권력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지역 공약으로 서원 행정타운 조성하겠습니다. 그 빈자리인 서원구청에 문화예술 교육공간을, 병무청에는 청년 주거 동아리 창업 공간을, 분평동 청주보호관찰소에는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이 떠나고 있는 서원구에 첨단 교육특구 청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대학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육 생태 문화 인권이 공존하는 서원, 청년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청년도시로 서원구를 만들겠습니다. 한편 사람 중심 도시 서원을 만들겠습니다.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룬 산남동 두꺼비 마을 모델을 확대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분평 2지구 개발 계획 부지부터 정원도시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광희 후보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진모 후보께서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네. 이광희 후보님께서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와 지자체 의원의 주민 소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125건 중 이 발의돼서 2건만 통과가 됐습니다. 이는 국론 분열, 혈세 낭비, 비효율적인 제도라고 하는 비판이 강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가 벨라루스,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등 후진국인데 우리나라에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민주주의는 원래 소리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혹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 되는 그 과정에서 들어간 그 어떤 것을 국론 분열이다, 혈세 낭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게 공무원적 발상이거든요. 당연히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로 소리도 나고 시끄럽고 또 함께 논의도 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의견이 모아지기도 하고 또 의견이 총합되기도 하는 이 과정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이미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공약으로 제출하고 있고 역대 초선 의원이 되면 가장 많은 의원들이 이 주민소환제를 좀 해보자고 얘기를 했다가 재선 3선이 되면 포기하고 마는, 스르륵 내려놓고 마는 이런 법안입니다. 제가 초선 의원이 되면 일단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한 것처럼 이 문제는 꼭 제가 앞장서서 해결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 혹은 광역자치단체장에서도 주민 소환이 있는 만큼 당연히 국회의원도 좀 이 주민 소환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해주시죠.
비리검사 처벌 강화법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특가법 등 이미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데 왜 더 가중처벌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 중에 차별금지법도 있고 한데 검사라는 신분을 이유로 처벌을 가중하면 위헌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검사에 대해서 뭐 위헌의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검사가 구속이 되거나 검사가 옷을 벗고 변호사가 안 되는 사례가 대한민국 탄생 이래 몇 건이나 됐습니까? 검사에게는 특별히 대한민국이 부여한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검사들은 자신들이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호사 되면 끝이고 사표 내면 변호사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가 기소권과 어떤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군데 안 되죠. 그런데 끝까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검사로서의 어떤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는 뭐 범죄 사실에 연루되었었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되고 또 출마도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어떤 공직자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출마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사면복권과 함께 그 다음날로 바로 지역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직종이 도대체 공무원이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과 공수처법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공수처가 지금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공약 관련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서원이 침체돼 있습니다. 침체된 서원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정부가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철도가 서원을 지나고 있긴 합니다만 서원 중에 서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평 사거리라든지 상당구의 동남지구라든지 용암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커버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쪽으로 서원선 지선을 내므로써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역세권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분평 사거리에 분평 2지구의 입주와 함께 역이 생겨서 역세권의 새로운 상권이 부활하고 활발하게 서원이 살아나는 모습을 상상하시게 현실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서원은 밀집한 도시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래된 과제로서 청주교도소 이전과 낙후된 청주체육관의 이전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공간을 새로 창출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주거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녹지라든지 하는 시민 편의 공간을 만들어서 살기 좋은 서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원에는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진행됨으로써 여러 고통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책을 다양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외된 이웃도 배려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 많이 없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반드시 신속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복지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으신 공약과 관련해서 이광희 후보 질문해 주시죠. 지금 김진모 후보님 공약을 좀 들으면서 지역개발 공약 중심이세요. 충청권 광역철도라든가 밀봉교도소를 새로운 주거단지로 만드시겠다거나 꼭 지방의원이나 청주시장 후보 공약 같습니다. 제가 청주시장 후보 출마했을 때 생각이 날 정도로 개발 공약 중심인데요.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약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공약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정치가 비난받고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념에 매몰된 상대방을 공격하는 정치, 그리고 내로남불 정치, 그리고 우리 편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비논리적으로 공격해도 그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눈살을 찌푸리는 결과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은 정파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러한 정치 풍토가 21세기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1세기는 환경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라든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큰 어젠다로 삼아서 정치권이 하나하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힘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정치인의 바람직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광희 후보님은 무조건 상대방을 공격하고 현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통합의 정치, 미래지향의 정치, 그리고 문제 해결의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정치, 신뢰받는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본인이 정작 이념적이고 내로남불적이고 비논리적으로 공격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시죠? 제 질문은 왜 개발 공약 중심으로 하시고 정치 개혁을 이루기 위한 공약은 하지 않느냐고 여쭤봤더니 오히려 그런 식으로 국민을 무시한다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데, 에너지 문제나 환경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그에 대해서 공약을 하셔야죠. 왜 이렇게 공격하는 것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에너지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RE200이라든지 또는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지 하는 그런 심각한 세계의 도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느냐. 사실 이러한 도전은 어떻게 보면 기회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지난 의회에서 계속해서 입법 폭주를 하며, 그리고 탄핵을 남발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런 어떤 심각한 에너지 문제나 환경 문제나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출한 법안을 모두 부결시켰습니다.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윤석열 정부는 아직 비행을 시작하지도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21세기의 화두는 요즘 반도체를 위시로 한 공급망 재편성과 맞물려서 이 국가 안보의 심각한 문제를 또 노정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완료하고 핵 보유국 사실상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주민 소환제나 이런 어떤 제도를 통해서 국정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겠다는 정치인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국민들은 걱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약 발표와 검증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사회적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주의 인구수와 경제력으로 볼 때 청주 가정법원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주 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건을 처리하는 특별법원입니다. 예를 들면 가사 사건, 이혼이라든지 또는 뭐 상속이라든지 이런 사건을 처리하고요. 또 하나는 아마 보호 사건을 처리할 겁니다. 소년범, 소년이 저지른 범죄 사건,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입니다. 이 가정법원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재판부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요. 그 역할을 지방법원의 재판부가 대신할 경우에 아무래도 별도의 전문적인 법원이 있는 경우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 업무를 처리하는 밀도라든지 또는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가정법원이 광역단체, 광역지자체에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주도 이 가정법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는데요. 이 가정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마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고 지난 국회에도 그 법률이 제출되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다만 이 가정법원의 설치 문제는 역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예산 선후의 문제 또는 다른 어떤 특수법원의 우선 설치 문제 또는 우리 지역 정치인의 합심된 노력 부족 이런 이유로 아마 설치가 안 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의회에 반드시 법안을 제출해서 전주 등 유사한 여건에 있는 법원과 함께 합심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입니다. 청주 가정법원 문제는 그 청주 차원에서 굉장히 좀 주요 쟁점이 됐었던 그동안의 문제였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제가 속해 있었던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많은 단체에서 노력을 좀 해왔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원예산처에서 어떤 예산 문제를 계속 문제를 삼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안 됐고 거기다가 이제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노력이나 혹은 이에 대한 논의가 많이 부족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 차원에서 이 청주 가정법원을 설치하자는 이런 제안들을 좀 먼저 제안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이후에 그 법률을 좀 바꿔서 강력하게 좀 조속히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와 관련돼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로 여야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한 측면들이 좀 있어요. 이에 대해서 뭐 지금 이제 김준모 후보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바와 같이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시니 저희 둘 중에 한 사람이 당선이 되면 곧바로 이에 대해서는 좀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제안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공통 질문에 대한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 7분 동안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 꼭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에 대한 지나친 비방이나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논쟁은 사회자 직권으로 제지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7분입니다. 네, 저도 이제 선거를 저는 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김진모 후보는 처음 선거를 출마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검증 차원에서 선거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김진모 후보님께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후보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사실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횡령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을 받으셨죠. 네. 예, 제가 청주 시민을 대신해서 후보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신 범죄 사건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의 민정이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민정이비서관의 어떤 직무에서 어떤 필요한 어떤 대통령실의 운영에 관한 경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특수활동비에서 받아서 그대로 전달했던 것이 제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10년 정도 지나서 문재인 정권에서 소위 적폐 수사를 하면서 그것이 위법이다라고 결론 내리고 저를 처벌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푼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직책과 관련된 업무에서 했던 일이지만 제가 온전히 모두 책임을 지고 상급자나 동료 후배들에게 책임을 미룬 적이 없다. 이런 점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검사 출신이시면서 고위공직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까지 받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되겠다고 하십니다. 민주당,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범죄 경력자의 선출직 공직자 공천이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김준모 후보께서는 용케 공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단수 공천을 받으셨어요.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도덕적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공천의 자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2년 전부터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당협위원장 신청을 했고 1년 반 가까이 집권 여당의 당협위원장으로서 서원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지역 사정을 살피고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제가 공천의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이 범죄 경력자를 공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의 핵심 예를 들면 당대표 그리고 비례위성정당의 당대표 이런 분들이 범죄 경력이 있고 심지어는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다는 점을 한번 어떻게 설명하고 그것을 네, 해명할 수 잘 있으실지 알겠습니다. 저는 예. 지금 그런 이제, 점이 좀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 사면권 남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김진모 후보가 수사를 받고 기소되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지검장이셨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하고 구형하고 사면하고 공천까지 한 셈이 됐어요. 이는 이제 딱 떠오르는데 불과 얼마 전에 정치적으로 사면 복권된 후에 바로 공천을 받은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가 17% 차이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죠? 바로 얼마 안 됐으니까. 김진모 후보 역시 사면 복권 바로 다음 날 서원구 당협위원장이 되고 단수 공천으로 국회의원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 김진모 후보가 만약에 검사 출신이 아니셨어도 이런 특혜를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저희 국민들은 시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이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지금의 검사 독재 시절이 아닌데도 이렇게 과연 받으셨을 수 있었을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검사의 지위에 있다 또는 장관의 지위에 있다. 네, 이런 어떤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위에 따르는 역할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검사는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몇 년 뒤에 또는 다른 시점에서 다른 직책에 오르면 그 직책에 맡겨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같다 하더라도 전혀 별개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고위공직을 하다가 비리를 저질러서 유죄를 인정을 받았는데 또 다른 역할을 고위공직을 하면은 그런 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그 식으로 말씀을 좀 하는 것에 대해서 전 좀 의아스럽고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그 공정성에 있어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는 해고가 됐어요. 그런데 96만 원 접대를 받은 검사는 해고가 취소하고 오히려 업무 복귀를 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로서 업무상 횡령죄를 판결받은 검사가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섰을 때 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을 과연 국민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부르짖는 공정에도 맞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준엄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고향에 봉사를 하러 내려오셨다고 해요. 그럼 권력 말고 다른 식의 봉사할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검사해서 변호사하고 이러시는 분이 모처럼 내려와가지고 몇십 년 만에 내려와서 봉사하겠다 있는 어불성설이라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네, 이광희 후보의 주도권 토론 끝났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이광희 후보님하고 저하고 일치하는 의견을 보이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서원구가 쇠락했고 소외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노령화, 상권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서원구가 분구된 10년에서 15년 동안 이 지역의 국회의원은 모두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지사도 민주당 소속이었고요. 시장님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이광희 후보 본인이 2010년부터 18년까지 이 지역에서 도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의 쇠락을 왜 그대로 보고 있으셨는지 그런 점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그리고 시도의원들은 그때 어떤 일을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못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좀 좋은 질문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제가 도의원이었었던 시절에는 인구가 22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대학이 5개나 있다 보니까 청년들의 도시였고 굉장히 진취적인 흐름과 분위기가 묻어나는 어떤 문화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느낌이 드는 곳이 서원구였습니다. 처음에 분평동이 개발될 때 그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었던 곳이 분평동이었고, 그리고 산남동이 또 개발됐을 때 산남동의 생태마을 공동체가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당시에 제가 도의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개신서가중림동이 개발이 되면서 서원구 전체가 좀 이렇게 살아뛰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런 곳이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이번 선거를 출마를 하면서 보니까 22만 명이던 인구가 18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평균 연령이 저 때는 38세였었는데 지금 44.5세로 굉장히 고연령층화 돼 있었습니다. 20, 30대는 떠나고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더 많이 남는 이런 도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쨌든 이 시간에 청주시장, 그러니까 20년이면 5번의 청주시장 중에 2번이 민주당인 것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계속 민주당이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가장 최근에 들어서 한 5년 전후한 이 시점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책임이라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치를 떠나 있었던 5, 6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스스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깨물고 서원구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추가로 질문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전에 우리 이광희 후보님이 이 서원구가 잘 발전하고 활기찼던 시절은 근데 산남동이 개발되거나 분평동이 개발되거나 그럴 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또 이 서원의 활력을 되찾아야 되고 우리 이광희 후보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상권이 살아날까요? 어떻게 하면 서원을 떠났던 분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김진모 후보님은 이런 지역 사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어떤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지역위원장 2년 동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오히려 좀 궁금하고요. 저는 이 서원구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충북대를 다니고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해서 여기서 공동체 운동을 하고 서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곡동에서
그 수곡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면 거기에서 함께 살면서 그분들과 함께 생활을 했고, 그리고 분평동이 새롭게 그 아파트 문화가 만들어지면 아파트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만들고 다양한 공동체 운동을 전개를 했고요. 산남동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두꺼비 살리기 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거기가 녹지율 36%라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녹지가 만들어지게 하는데 나름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자랑하는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청주시가 중앙 예산을 따오는데 가장 많은 인용을 한 곳이 네, 잘 알겠습니다. 산남동이에요. 제가 좀 주도권이니까 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서원의 인구가 줄어든 이유는 저는 몇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많은 기존의 주민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상권이 이제 쇠락하면서, 또는 인기 있는 특화거리라든지, 또는 뭔가 매력적인 어떤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사람들이 와보고 싶은 곳,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이게 지역이 이제 공동화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와 이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재개발의 촉진, 도시재생의 어떤 지원, 그리고 이 지역 내에 어떤 테마가 있는 거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예술가의 거리를 만든다든지 하는 지역 특화 정책, 지역 특화 어떤 노력을 특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것을 한번 추진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의 노력이 부족하고 지금 생각이 어려웠다. 지금 이런 당장 할 수 말씀을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집권을 하고 계시고 시장과 도지사가 전부 국민의힘이에요. 지금 그 말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당대표나 혹은 그 대통령이 청주에 오시면 방문을 어디를 하게 하십니까? 오송이나 뭐 육거리나 이런 데 가게 하지 마시고 서원구를 오게 해서 서원구를 발전시킬 때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사회자가 제시한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정 결과 충북대 의대는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가장 큰 증원 규모인데요. 이처럼 정부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은 여전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후보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의사 수가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OECD 평균의 반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20년 넘게 의과대학의 정원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의료인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부족합니다. 예컨대 소아과나 산부인과나 정형외과나 이런 쪽에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의료 인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유출이 심각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의료 인력의 막대한 수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원칙과 그 실천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충북대는 4배 정도로 정원이 확대되면서 지역의 어떤 활기를 불어넣는, 그리고 지역의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 대학에서 배출된 의료인들이 지역에서 환자를 돌봄으로써 의료 서비스가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이런 갈등이라든지 또는
만일의 경우에 환자의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데요. 저는 도의원을 하면서도 정책복지위원장 시절에 공공의료 지원단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충북대 그 의료 학생 수가 49명, 충주건대 40명에 대해서 이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므로 이에 대해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해왔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지금처럼 2,000명을 한꺼번에 확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2,000명 확대해도 좋죠. 문제는 어떤 의사를 만들어야 되느냐인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충북대에 49명을 200명으로, 건대에 40명을 100명으로 그래서 300명을 충북에서 늘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부는 여기서 했는데 전부 서울로 가거나 타 지역으로 가도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이 그냥 인원만 늘리겠다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래서 지역의사제나 지방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까지 지역사회는 계속적으로 해왔고, 드디어 어쨌든 2,000명으로 늘린다고 하니 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문제는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당시에는 500명, 400명 늘리겠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지역의사제나 지역의료체계 시스템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지금 의대 교수들과 의사들이 그만둔다고 하고 파업하고 이런 상태에서 대화와 토론은 간대였고, 정부에서는 오로지 거칠고 무도하게 무슨 그 총파업하는 민주노총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식의 정책을 쓰고 있어요.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대화, 타협과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은 없고, 이게 검찰 독재 정권의 방식 아닌가? 이런 식으로 무도하게 하는 것이 국민들 정서상 맞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숙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통 질문에 대한 두 분의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도권이 주어진 7분 동안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저는 그 민주당의 어떤 공천의 난맥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번 청주 공천에서 민주당의 어떤 경선 결과, 전직 대통령실 실장, 전직 장관을 지내신 분, 또는 3선, 5선 의원님들이 모두 탈락을 했습니다. 저희 당에 소속된 분들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자산이기도 하고, 제가 경선이 있기 전까지 듣기로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지지와 어떤 사랑을 받았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탈락시키는 과정 또한 매우 독선적이고 획일적이라는 어떤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어떤 민주당 어떤 공천 어떤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지켜볼 때, 저는 몇 가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당대표 한 명이 모든 공천을 좌우하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공천, 그리고 마치 복사기로 이렇게 찍어내듯이 비슷비슷한 경력과 비슷비슷한 연령과 비슷비슷한 어떤 역량을 지닌 그런 분들을 공천에 내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민주정당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정당의 다양성이라든지 어떤 신구의 조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다. 그런 점에서 실패한 공천이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좀 잘 봐야 합니다. 이번에 민주당 안에서는 당원들의 공천 혁명이었다는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누가 공천을 국민의힘처럼 뭐 현재 비대위원장이 15% 맘대로 점수 먹여서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선을 해야 돼요.
청주의 4곳이 모두 경선을 했습니다. 경선 결과가 일어난 거고 당원들이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굳이 그 당대표의 힘이 들어간 것이, 당대표가 그 정도로 힘이 셉니까? 당대표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도 했었고, 그전에는 뭐 김대중 대통령도 했었고, 이런 뭐 손학규 전 대표도 했었고, 송영길도 했었고, 추미애도 했었고, 계속적으로 민주당의 당대표는 변화 발전해 왔어요. 그때 현재의 당대표가 얼마나 그 강력하길래 경선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힘이 셉니까? 그것도 민주당은 5대 5로 하거든요. 당원과 그 일반 그 국민, 일반 국민과 당원들이 명백하게 윤석열 정권 탄생에 일조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움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분들에 대해서 응징한 거죠. 이제는 이런 당원들의 공천혁명을 국민들께서 받아 안으셔서 이런 열망들을 그 윤석열 정권 그 심판이라는 이런 그 이번 총선의 결과로 좀 나타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스템 공천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시스템 공천은 우리 당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어떤 그 경쟁이 치열한 지역과 우세 지역으로 나눠서 그 두 가지 기준만 설정해 놓고 예외 없이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보면 아까 50대 50을 말씀하셨는데 어디서는 100% 일반 경선도 하고 일반인 여론조사도 하고 어디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데 전국 당원들에게 70% 또는 그리고 그 지역에 30% 이렇게 어떤 룰을 정하기도 했거든요. 또 예를 들면 공천 결정자가 탈락했을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남은 두 사람이 경선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차점자를 그냥 공천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남은 사람에게 제3의 외부 인사를 붙여서 경선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경선의 룰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이게 당대표의 마음에 있는 건지, 당대표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있는 건지, 국민들이 대단히 혼란스럽고, 심지어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천 탈락했다고 자해소동까지 벌이는 이런 당에서 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 선출 과정 부터 5대 5의 원칙을 지켜가고 있어요. 벌써 한 20년 동안 그 기본적으로 5대 5입니다. 당원 5, 그 일반 여론조사 5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럼 100%는 어디를 하느냐? 지금 100%는 청원구를 했었는데요. 그럴 경우는 외부에서 인재 영입으로 데리고 온 분들은 당원을 모아 놓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당원에 이런 국민 경선을 하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여론조사로 했다고 하시는데 이거를 저희들은 국민 경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공천을 다시 회수하는 경우가 국민의힘에서 몇 차례 생겼죠. 막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생겼는데 저희 민주당에서도 그런 사례가 한 군데 생겼고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던 굉장히 특수한 경우였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청원구에서 국민의힘에서는 탈락한 후보를 상당구에서 공천을 하고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네, 제가 한 가지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다섯 분으로 알고 있는데 5분이 결과적으로 모두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힘이 작용한 결과일까요? 저희 그분들이 5분이 거의 공교롭게도 대부분이 경선을 하셨고요. 그 중에서 5분이 전원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조상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낙선했거든요. 그러니까 낙선한 사람 경선을 통해서 낙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이지는 않으시고 경선을 통해서 당선된 사람만 눈에 지금 보이시는 거잖아요. 네.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7분 주어집니다. 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 문제를 가지고 좀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김준모 후보님께서 검찰 출신이고 또 주로 이제 거의 그쪽 일을 주로 하셨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디테일이 많이 부족하시고 현장성이 좀 약하시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는데요. 지금 과일값이 32년 만에 최대치로 폭등을 했어요. 서민들에게 과일은 지금 사치품이 돼가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월 평균 실질 임금은 줄었고요. 물가가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식료품과 음료 소비 지출이 줄었습니다. 서원구 명함 돌리러 골목골목 다녀보면 문 닫은 식당들 때문에 그 상가 주인분들하고 사장님들하고 눈 마주치기가 겁이 납니다. 이게 서민들이 먹거리 소비부터 줄인 거거든요. 경제 폭망, 민생 파탄이라는 언론들을 비롯한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김진모 후보께서는 어떤 대안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이게 경제가 어려운 문제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과일값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일값 너무 비쌉니다. 비싸서 최근에 이제 여론이 나빠지고 그래서 정부가 긴급 지원을 하고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값이 왜 폭등을 할까요? 경제적으로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과일의 공급이 적기 때문입니다. 과일의 공급이 왜 적어졌을까요? 과일의 재배, 특히 사과의 재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후 면적이 우리나라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대구 사과 그랬잖아요. 지금은 강원도 사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작년에 이 과일이 이 꽃피는 시기에 심각한 냉해를 입어서 엄청난 흉작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과일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이 과일이 없으면 사실은 수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을 생각하면 이 사과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이 사과값이 올라가는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덮어 씌우는 이 민주당식 어떤 규정 정치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잘못된 사인을 주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사과가 이렇게 흉작을 이룬 게 올해만 그랬을까요? 이미 전년도에 전전년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대응을 해왔냐면 예정되어 있던 재배 면적이나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지금 검사 독재 정권에서는 전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이 터져버린 거죠. 충북에서도 과수 불마름병이나 화상병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이 지난 몇 년 동안. 그래서 사과값이 굉장히 폭등할 거고 사과의 그 출하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미 몇 년 전서부터 왜 그러냐면 불마름병 한 번 되면 다 비워 없애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재반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럼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방치한 거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부자 감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양도소득세 완화해줬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해줬죠. 상속세 완화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 세수 결손율이 98년 IMF 위기 수준입니다. 국세 수입이 실제로는 344조 원인데 정부는 400조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서원구민 중에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부자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서원구에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서원구민을 위해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서민들에게 혜택을 나누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정부에 건의를 좀 하실 생각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까 사과 문제를 마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이른바 요소수라고 하는 것이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 요소수 대란 때 아마 지난 정부도 국민들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았고 그때도 지금 이광희 후보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사전에 예비하지 못했다, 무능했다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비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사태를 어떻게 신속하게 해결해서 국민들에게 편리한 또는 국민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드리느냐의 문제가 정치권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 말은 그런데 지금 이광희 후보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부자 감세 혜택에 대해서 서민들이 혜택을 나누는 방법으로 정책 전환을 정부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의 물가의 문제나 그러니까 경제 위기의 문제는 부자 감세 정책을 바꾸라고 그 제가 조언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경제 문제나 물가 문제는 사실은 글로벌 상황에 기인합니다. 코로나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돈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폭등하고 있어서 미국 연준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긴축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돌질 않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감세 중단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시다는 거죠? 자꾸 딴 얘기 하시지 마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네,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정책 전환을 정부에 건의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죠?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민간 부채가 5,000조에 육박을 하지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만 계속 내놓고 있어요. 전세 사기 피해가 13,000여 건입니다. 극단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런데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을 오히려 1조 9천억 원을 삭감을 했고요. 자영업자들의 신랄 같은 희망이었던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이런 만행과 폭거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나마 민주당 노력으로 3천억 원 정도 마련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과 사용처를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 김진모 후보께서도 동의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과 사용처 확대하는 것에 동의를 좀 해주십사 질문 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드릴 기회가 없어. 답변도 해도 됩니까? 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발언 때 혹시 첨가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못다한 말씀이나 더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청주 시민 여러분, 서원 구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에서 전현직 검찰 공무원이 136명이나 고위공직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검사들이 국회 권력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서원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후배 검사 김진모 후보까지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정치 검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검사 출신 윤석열 정권에서 서민의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장시간 노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은 떨어졌습니다. 기초과학 연구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란 말입니까? 이번 선거는 그래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김건희를 법정에 세우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입니다. 정치검사의 국회 입성을 저지하는 선거입니다. 이광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원구민 여러분, 1년 넘게 저는 구석구석 서원을 누비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송구합니다. 그동안 정치는 민생을 도외시한 채 정쟁을 일삼았습니다. 이전 투구, 내로남불 일삼았습니다. 4월 10일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 실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인지, 누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누가 초심을 지켜 여러분과 함께할 사람인지 살펴야 합니다. 청주사랑 김진모, 통합의 정치, 미래지향의 정치, 문제 해결의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청주를 싸움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후보와 비교해 주십시오. 저로 인하여 서원의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해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 펼쳐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충북 지역 방송 3사가 주관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청주 서원 선거구 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